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4월 19일 일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는요. 서울 4경주가 승부경주를 고심한다 했던 경주죠. 제가 복병마 20년 세월을 자신하고 승부를 고심했던 경주인데 정말 의외로 20년 서울이 들팔려가지고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번, 9번, 1번 순으로 제대로 적중을 했죠. 쌍식이 55.2배, 복식이 16.6배, 3복은 591, 39.8배, 3쌍은 422.9배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이경주는 뭐 단통으로 3복만 적중한 셈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중간에 적중을 좀 못하다가 서울 6경주에 단통이었죠. 7번, 6번, 7번, 6번 단통으로 주력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6경주 승부경주 자유날개를 제가 세게 말씀드렸죠. 자유날개의 유명세, 그리고 고배당으로 노린 적대적은 기량을 못했습니다만은 4번, 7번으로 제대로 또 승부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복식이 15.3배였고요. 인기 1위마 3번이 3차로 오면서 3복은 18.3배였죠. 그래서 제주 6경주 승부경주 제대로 적중을 했고, 문제는 10경주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주로가 서울경마장 주로가 어제 후반으로 갈수록 내측 주로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참 찝찝해서 고심을 좀 했었는데 그냥 예정대로 밀어붙였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제가 고배당으로 노린 승부하는 바로 3번마 새로운 가이였습니다. 주력으로 드렸죠. 그런데 새로운 가이가 선행까지 쏘고 나갔는데 저는 선입을 기대를 했는데 선행까지 쏘고 나갔다가 시동 내측주로 저행하다가 막판에 잡히고 이렇게 4차, 그죠? 4차를 했죠. 그래서 아쉬웠고 축으로 믿었던 베스트 차나도 내측 펜스로 선입 전개에 붙었다가 맥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탓에 3번, 5번 고배당이 주력 한 방이었는데 메인 승부 실패를 했죠. 그러나 바로 이어진 서울 11경주에서 메인 승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상태 잘 살피고 판단을 잘해서 6번마 파이널 K를 제가 가장 세게 보고 간 마필로 축으로 추입성 마필이기 때문에 축으로 믿을 수 있었고요. 6번, 5번이 기본 주력이었지만 고배당으로 IM장이 의외로 안 팔렸습니다. 능력으로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6번, 9번으로 쌍식이 무려 92.7배, 정말 복식이 52.2배, 정말 망외의 대박 적중을 했죠. 3복은 23.4배. 그래서 강축마가 빠지니까 배당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대하는 축마에 이렇게 제법 인기가 잡힌 IM장이 안 팔리는 바람에 상당히 좋은 배당 마지막 경기에서 대박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조금 위안을 좀 삼고 돌아올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 정말 또 잘하기 위해서 밤새 또 칼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오늘도 1시간 쉬고 지금 밤새 이 시간까지 세고 칼을 갈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강축마가 있어요. 이끌림, 선행이 유력하죠. 강축마가 있는데 문제는 이끌림이 과연 강축이냐. 이번 경주 선행 상대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안쪽에 온느리빗이 있죠. 그래서 직전처럼 또 선행을 못 가면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안쪽에서 뭐 1번이 선행을 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끌림 이번에도 입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말 저 말 어지럽게 혼전으로 팔리는데 복기상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5번마 레전드 매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선행을 나갔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이면서 5차를 하면서 선행력을 보였던 만큼 기본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 레전드 매치가 직전 경주 시에는 2월 14일 주로 빠르기 6상황에서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당시에 온누리빗이 10번 게이트에서 온누리빗이 9번 게이트였죠. 9번 게이트에서 4열 외곽 경합 선입, 중간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 3차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레전드 매치는 당시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제어하고 중위권 전개를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날 한마디로 대형 사고가 터졌죠. 세 마리가 낙마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낙마 사고가 났던 날인데 그 사고 때문에 이 레전드 매치가 상당한 방해를 당합니다. 그걸 점프하고 피해서 외곽으로 크게 삐지면서 마필이 거의 섰죠. 그리고는 다시 또 몰고 주입으로 올라오는데 주입하는 끈기와 탄력이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제가 볼 때는 입상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레전드 매치입니다. 그래서 레전드 매치가 이번 경주 가장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부산에서 올라온 진경이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5번마 레전드 매치를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1번, 2번 모두 도전 가능하고 당연히 온누리빗도 가능한 마필이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비인기마 7번마 구름이 종합적 백판이지만 기록상으로 가능하고요. JS로브도 구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휘황하거나 하지만 썬더런도 가능성이 있고요. 지구빗도 종합적 백판이지만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어쨌든 1경주부터 강추마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2번마 플레이 매치와 3번마 빛나리즈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가 2강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뭘 믿고 이렇게 인기 2강인지. 플레이 매치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4차게 그쳤고요. 기록이 1분 15초 5였습니다. 그러면은 기껏해야 주로 빠르기 4 상황에서 1분 1300, 1분 22초 5 정도에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주로 빠르기 4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10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 공백도 있습니다. 그죠? 한편 빛나리즈는 더더욱 못 믿죠. 역시 주로 빠르기 4였는데 직전에 기록이 1분 16초입니다. 그러면은 1300은 1분 23초 이에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스트 200 타임이 또 14초 4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거의 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300은 거의 1분 23초 때 후반이나 뛸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이번 경주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왜 인기가 좋은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우선 1번만 메가윈드가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요. 직전의 기록으로는 훨씬 뒤지죠. 1분 24초니까. 그죠? 그런데 이 메가윈드는 직전에 12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발주가 양호했습니다만 12번으로 분리했고 외곽으로 삐졌다 옵니다. 보통 최외곽을 받고 나온 마필들이 발주 시에 외곽으로 잘 삐졌다 오죠. 그러면서 거리 손해를 보고 시간 손해를 보고 전개가 꼬이고 그러는 법인데 요 메가윈드도 외곽으로 삐졌다 오면서 후미로 꼴찌로 쳐집니다. 제어하고 꼴찌로 쳐져요. 그리고는 뚫고 추입이 충분히 좋은 그림으로 올라오면서 6착을 했는데 착차가 아주 근소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1분 24초를 뛴 겁니다. 그런데 주로도 6이었고 주로도 훨씬 얘네들보다는 무거운 주로였죠. 주로 빠르기 이후. 그런데 그렇다면은 주로 빠르기만 가지고도 직전의 기록만 가지고도 주로 빠르기만 가지고도 인기마들과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입니다. 그죠? 충분히 발주 양호했던 직전의 모습상 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보다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1번마 메가윈드입니다. 자, 이게 또 7번마 신천하트가 있는데요. 신천하트는 직전 경주 시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중간 선입 후에 4착을 했는데
전경주시의 1300 통과는 1분 22초 9였죠. 그런데 역시 주로가 훨씬 더 얘네들보다는 인기바들보다는 무거웠던 주로 빠르기 6이었고요. 어제 다정환이 우승을 했죠. 그 다정환에게 이마신을 졌던 마필이죠. 어쨌든 신천하트가 직전 실력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기 2강 얘네들보다는 메가윈드와 신천하트가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이 부산 1경주는 2번 마 퍼펙트 포인트와 5번 마 인디타이거가 강력하게 인기 2강으로 팔리는데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신예의 대회 경주이고요. 우선 퍼펙트 포인트가 직전 경주 1분 23초 6으로 선행 가서 선두경합 선행으로 4위에 그쳤는데 전 경주시의 1200 통과 기록은 1분 16초 1이었습니다. 감량이점이 있고요. 자, 이 정도의 실력으로 보시면 되죠. 주로 빠르기 5에서 그것도 5에서 이 정도의 실력입니다. 평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정경주 데뷔전 때는 이전째 전정경주시에는 1분 17초였습니다. 그죠? 이때는 주로가 7. 그죠? 주로 빠르기 2개 차이인데 이렇게 기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의 마필이고요. 이번엔 송경민이가 감량이점으로 KT점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 인디타이거는 신마입니다. 그런데 장기 위양 신마인데 주행검사 시에 중위권에서 외곽을 돌고 중간 선입 외곽 돌고 충분히 좋은 기록 1분 02초사 좋은 기록으로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강한 건데요. 또 문현철 마방이 신마 승부도 강해서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뛰어봐야 아는 거죠. 금요일에도 부산경마장 신마가 인기를 강하게 모으고 못 왔죠. 어쨌든 인디타이거도 장담은 못하죠. 자, 여기에 또 1번마 드림빅이 또 다음 인기만데 드림빅도 순발력은 있으나 지구력이 부족했던 마필인데 재검 때 걸음이 양호했고요. 남정혁이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감량이점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1번마 무한데빗은 주행검사 선입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정도였는데 뭐 살피는 정도가 되겠고요. 챔프의 향기도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분리하고 일격 가능성 고려 정도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고배당을 노려야 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지 완전 백판 3번마 원더풀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시에 12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시종 1관 중위권에서 5열 최외각을 뺑뺑 돌면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주로 빠르기 6 상황에서 5열 최외각을 돌고 부족했습니다만은 1200 통과는 1분 17초 1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실력이면은 주로 빠르기 6에서 이 실력이면은 퍼펙트 포인트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에는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최외각을 뺑뺑 들었다면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왔고요. 기수도 나은 최시대가 타고 있습니다. 그죠? 서강주보다는 최시대가 100번 낫죠. 그래서 3번 게이트에서 원더풀 하다가 능력 발휘를 해주면 충분히 퍼펙트 포인트나 이런 인디타이거를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지 백판인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쨌든 원더풀 나라가 노릴 가치가 큰 고배당 승부마가 되겠죠.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자, 4번마 드림다이아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인 가운데 부차권 혼전 양상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드림다이아가 직전에 다정한 어제 우승했던 다정한을 무려 7마신을 이기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때문에 드림다이아 유력하게 저도 보고 갑니다.
자, 그런데 두손 라이프가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왕점프 완전 늑발. 그러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3위에 그쳤던 것인데 늑발로 망쳤던 것이죠. 자, 이번엔 코지가 기승하고 나와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도 됩니다. 도전마루는 음파 스위트가 도전 가능화가 되겠고 대한 코커즈도 서행력으로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가장 배당이라면은 8번마 네게로 와줘가 이전 능력상 나은 도전 일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드림다이아의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기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600m 1600m 경주죠. 자, 행복트리 8번마가 올머리 강축에 후차권이 또 4마리가 팔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번 경주 강축마를 믿을 수가 없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행복트리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5상하에서 1분 30초로 간신히 이착을 했어요. 그죠? 1분 30초. 그러면은 1600m는 직전에 그렇다면은 맥시멈 잘 뛰어봐야 1분 44초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끝걸음이 좀 더 무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부중도 어찌됐든 0.5가 더 늘었고 게이트도 8번으로 분리하고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 5상하에서 1분 44초 중반 정도 뛰는 말로 본다면은 다른 도전마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게이트도 분리하고요. 때문에 절대로 행복트리 과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말저말 팔리는데 정문 스킵이 2번 게이트 뒷점으로 순발력으로 충분히 선전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레저런스 마린도 직전 선전 여세로 순발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기수가 믿음이 안 가죠. 최상현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겠고요. 화려한 순간도 직전 경주 선전 전력에 이번엔 감량 2점 남정혁 기승하고 특히 화려한 순간은 조교시에 상당히 좋아진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순간이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복귀상 가장 기대하고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승리 예약입니다. 자, 이 승리 예약은요, 지난 1월 달에도 정문 스킵과 간발의 차로 오차를 했던 마필인데, 추입형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는 다실바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발주를 아주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초반에 선두에 나설 정도로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한마디로 정말 심할 정도로 제어를 하고 꼴찌로 쳐집니다. 그냥 발주 잘 나왔으면 결대로 잡고 가는 대로 결대로 해서 오면은 점차 후미로 쳐진다 하더라도 중위권 전개 혹은 중후 전개를 하면서 보다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심하게 잡고 꼴찌로 쳐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뚫고 추입을 하는데 아무리 몇 번을 돌려보고 또 봐도 다실바가 전혀 추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에 불려갔죠. 그래서 재결에서 다실바가 변명을 했는데 작전이 그랬다. 발주가 양호해도 잡고 후미로 가서 추입 작전이었다. 그런데 채찍되면 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채찍을 안 대고 고삐만 요리조리 돌리면서 그러고 탄 거다. 그랬더니 종반에 걸음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말이 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안 갔다 이런 얘기고요. 직전에 발주를 아주 양호하게 잘 나왔던 모습상 이번에 최은경이가 탔는데 최은경이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죠. 발주 잘 나와서 말한테 무리를 안 주고 결대로 타주는 걸 잘합니다. 능력을 최은경이가 말을 끌고 들어오고 능력을 뽑아내고 없는 능력을 끌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최은경 기수는 여자 기수답게
결대로 말을 곱게 타면서 마필의 힘을 덜 들이고 능력을 좀 끌어내주는 그런 유형의 기수죠. 요 승리 예약이 직전의 스타일상 그렇습니다. 발주 잘 나와서 결대로 가는 대로 타주면은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 복귀상 노리고 가는 승부마는 바로 5번마 승리 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상당히 혼전으로 잡혀있죠. 그러나 분석상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인기 1위마 7번마 이클립스 더 퀸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노리다가 선행을 못 가고 외곽 선입을 놀고도 끈기를 보면서 선전하고 우승을 했죠. 때문에 직전의 실력과 복귀상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변수는 기수가 권중석으로 바뀐 것이 변수죠. 권중석이가 과연 말을 잘 타줄 수 있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번마 엑스텐은 2역 기승하고 KT2점으로 순발력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없다라는 소스가 여기저기 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찝찝하고요. 슈퍼 땅콩은 인기가 상당히 강한데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주로가 좀 빨랐고요. 11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승군전이고 경주거리도 1400 첩도전이고 그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군전이고요.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라운더 벨먼트가 우인철 타고 감량 2점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도전마가 되겠고요. 파이널 질주가 인기가 덜한데 오히려 파이널 질주가 직전의 실력이면 낫죠. 기복이 좀 있지만은 코치가 다시 기승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파이널 질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7번마 이클립스 더 퀸에 2번 엑스텐, 9번 라운더 벨먼트, 10번 파이널 질주 요 중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노려야 되는 고배당마도 있습니다. 바로 4번마 마이티 샤인입니다. 당구장 2개 잡혔는데 마이티 샤인이 지난 11월 달에 우승했던 능력이면은 순발력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죠. 그래서 기복이 심하지만은 이번에 김태희가 타고 있는데 충분히 김태희가 한번 순발력 끌어내서 앞선에서 움직여주면은 일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마이티 샤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혹시나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은근히 또 선두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성으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접전이 벌어지면서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이티 샤인도 움직이면서 그런 경주가 되면은 앞장이 무너지면서 추임마가 올라와서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일격이 가능한 고배당 추적 관리마가 있죠. 종합집 백판 8번마 그래티튜드입니다. 그래서 그래티튜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이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강하게 챔프의 시대와 불꽃정마 4번, 8번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마도 상당히 많이 어지럽게 혼전성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챔프의 시대나 불꽃정마나 부중이 각각 늘었고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 엇비슷합니다. 때문에 두 마리 모두 엇비슷한데 챔프의 시대는 또 12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도 문제가 되겠죠. 불빛 영마는 외곽의 불리함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복귀상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복병마는 6번마 미스 스나이퍼입니다. 미스 스나이퍼 또 최은경인데 오늘 최은경이가 자꾸 걸립니다. 미스 스나이퍼 지난 12월 28일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하면서 최상현이가 타고도 선전 2차 입상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의 경주 부족했고 직전에도 5위에 그쳤는데 직전 경주 중후에서 외곽 돌고 취입한 끈기가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자, 이번에 6번 게이트인데 직전 실력이면 이번 경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미스 스나이퍼의 선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배당이라면 화이트 스타가 인기가 없지만은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인기 1위마 불빛 영마와 불과 1마신 차이였습니다. 그죠?
불과 1마신 차이인데 불빛 역마는 인기 1등이고 얘는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어요. 1마신 차이는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상위한 한 장이지만은 고배당만은 봐줄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외과에서는 10번마 태양의 열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충분히 인기마 두 마리 모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6번마 미스 스나이퍼의 선전을 기대하고 갑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 경주가 되겠는데 두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지만 역시나 상당히 혼전이죠.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에서 7마리가 11마리 중에 7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데 하지만은 이번 경주 능력 충분한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2번마 따뜻한 위로입니다. 안쪽에 1번마 위시마스터가 선행 강공으로 밀고 나가면 또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따뜻한 위로가 직전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고 선행 경합하고 선전을 했으나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요. 직전엔 1400이었고 이번엔 1300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전에 1300 통과 능력이면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낮고요. 특히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에서 선두 경합 선업을 하고 나갔는데 4코너 타임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위시마스터가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런데 위시마스터의 4코너 타임이 50초 2였습니다. 그죠? 얘는 1300에서 4코너 타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의 4코너 타임은 54초 6입니다. 그러면은 두 마리의 기록 차이가 4.4초죠. 거리 차이는 100m. 자, 서울과 부산의 더러브랜 마필의 평균적인 100m 기록은 조금 느리면 7초, 아니면 조금 빠르면 6.5초 정도인데, 그러면은 얼마다? 2초 이상을 훨씬 더 빠른 페이스, 따뜻한 위로의 페이스가 2초 이상 월등하게 빠른 페이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따뜻한 위로가 직전에 상당히 오버 페이스라고도 끈기로 버티면서 그만큼 뛰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 따뜻한 위로는 능력축으로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문제는 위시마스터인데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 가서 버티면은 선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번마 따뜻한 위로에게 선행을 뺏긴다던가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은 장담 못합니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의 대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원더풀 MB가 인기가 덜합니다만은 최근의 전력상 충분히 제가 볼 땐 대안으로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린 재킷도 외곽으로 분리하자면 도전 가능하고 안쪽에 청산 돌풍이나 스터닝 펄 등이 일격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5경주는 따뜻한 위로를 자신하고 주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저 강축마가 또 있죠. 5번마 새시대원이 강축으로 팔리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죠? 새시대원이 직전에 1200에서 대차로 1분 13초 아주 좋은 기록으로 주로빠르기 6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초강축으로 팔리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1200을 뛰고 지금 1600입니다. 그죠? 거리를 대폭 늘려서 1600.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출전을 하는지. 단계를 거쳐서 뭐 1300, 1400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죠. 자, 어쨌거나 직전에 워낙에 좋은 기록으로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남정혁하고 감량이점으로 이렇게 강추로 팔리는데 거리가 문제여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태시대원을 믿는다 하더라도 요 지금 잡혀있는 후차권 가능마들이 모조리 가능하고 누가 낫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애매한 혼전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배당 복병마 중에 기대치를 본다면은 그랑트리가 직전 여세로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노릴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천 독수리가 직전에도 좀 이제 기대만 못했는데 신천 독수리가 또 노림수를 두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 최윤경이죠. 자, 여기에 소드 마스터는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데 충분히 일격 가능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분석상 보다 배당으로 그랑트리, 신천 독수리, 소드 마스터 이런 마필이 와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최종 결정은 현장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10번마 고스트 크리솔이 인기 1등, 그 다음에 마이머닝스가 강하게 2등, 두 마리가 강력하게 팔리고 인기 3위로 패션스타, 4위로 영원자이언트, 5위로 블랙시대 이렇게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혼합 4등급 1800경주입니다. 자, 일단 복귀상으로는 고스트 크리솔이 직전 경주 무거운 주로에서 시종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한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부중도 1.5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개 변수상 이번엔 또 부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마이머닝스가 직전에 역시 1분 51초 1 좋은 기록으로 2차 입산해서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문제는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를 했다면 이번엔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부중도 좀 늘었고 거리도 1800으로 늘었고 이전에 기복을 보인 바도 있고 그래서 믿어 못 믿어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편 패션스타도 보시면은 번번이 인기보다 못한 착공권을 맴돌면서 결정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온 마필이고요. 1번마 영원자이언트는 1번 게이트 시점으로 유리한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가능성은 있지만은 크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죠. 블랙시대는 일격 가능성 정도. 즉 무슨 얘기냐? 복귀상으로 고스트 크루설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나머지 인기마들은 모조리 믿어 못 믿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3마리가 있습니다.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3마리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1순위 승부마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할 거고요. 상태 봐서 아니다 싶으면 2순위 승부마 놓고 승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또 강축마가 있죠. 강축마가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경주거리 1400에 에파사가 직전에도 1400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중이 또 3kg가 늘어있죠. 조금 이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중으로 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파사도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판타스틱 블루가 깜빵이로 강하게 팔리는데 최외곽으로 분리해서 변수가 있죠. 자, 그런 건데 요거를 또 깨러 갈 수 있는 마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에파사는 부중이 3kg가 늘었고 판타스틱 블루는 1kg가 빠졌죠. 그래서 4kg의 차이인데 두 마리의 직전의 착차가 4마신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4kg 차이니까 4마신 정도는 껌으로 판타스틱 블루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변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중상. 그런데 또 같이 뛰었던 마필이 또 최은경 기수의 윈드블릿입니다. 그죠? 그런데 윈드블릿은 직전에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전개 고전하고 수익 끈기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판타스틱 블루와 불과 0.4초. 그러면은 한 2마신 정도 뒤졌던 마필이 바로 윈드블릿이죠. 그런데 윈드블릿도 이번에는 게이트가 8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엔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불리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앞선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윈드블릿이 에파사나 판타스틱 블루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8번마 윈드블릿이 또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같이 뛰었던 또 신천 퍼스트도 이번 경주 감량이점으로 순발력으로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보다 고배당으로 가능성을 봐줄 마필이 또 있는데요. 2번마 유니언 챔프입니다.
자, 이 이번마 유니언 챔프는 한마디로 이번 경주 1800을 뛰다가 이번 경주 1200으로 1400으로 거리 줄이고 나와서 2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을 쏠 수 있는 마표입니다. 자, 그러면 반문을 하시겠죠. 전전 경주 1400에서는 그럼 왜 부진했습니까? 그죠? 윈드블릿이 3차를 했던 12번에서 3차를 했던 전전 경주 시에는 유니언 챔프가 3번 게이트로 유리했는데 흥미로 쳐지면서 왜 부진했습니까? 반문이죠. 이유는 12월 26일 주로 작년 12월 26일 작년 12월 말 주로와 1월 첫 주 주로 어땠죠? 부산은 내측 주로가 전멸했던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측 주로 3번 게이트에서 서승훈이가 탔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측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은 유니언 챔프가 이전에는 그래도 브리더스컵 퀸 경주에서 5착도 했고 또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7착도 했고 대상 경주를 뛰어왔던 마필이고요. 1600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으로 조루가 좀 빨랐지만은 1분 38초 7로 대단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것도 선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1800에서 2번 게이트였지만 시종 펜스 주행하다가 선행을 갔지만 시종 펜스 주행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울이든 부산이든 시종 펜스에 딱 붙어서 주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모래가 쓸려가지고 펜스에 붙어서 주행하면 주로가 무거울 때가 많죠. 자, 어쨌든 유니언 챔프가 이번에 2번 게이트 점으로 충분히 선행까지 쏘고 나가서 일을 낼 수 있다. 이런 마필이 바로 유니언 챔프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 역시 터질 수가 있죠. 에파사가 빠져버리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판타스틱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윈드블릿과 2번마 유니언 챔프입니다.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대상 경주죠. YTN배 대상 경주인데 최강마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맛이 좀 갔죠. 글로벌 히트.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뛸지 궁금합니다. 직전에는 영광의 퍼스트에게도 졌어요. 그 다음에 직전에 선전했던 석세스 백파 9번으로 게이트 분리하고 직전에 미흡했지만 이전에 잘 뛰었던 스피드형 그 다음에 인기 1위로 잡히는 강풍마, 그죠? 이런 마필들이 역시 또 강하게 팔리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요, 강풍마가 몇 살입니까? 6세. 그죠? 그 다음에 스피드형 6세. 그 다음에 글로벌 히트 역시 6세. 그 다음에 석세스 백파 역시 6세. 석세스 백파는 5세죠. 한마디로 나이가 이제는 하얀길에 접어드는 6세마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 가장 젊은 영암 마필이 바로 영스카이 워커. 3번마 영스카이 워커입니다. 4세마죠. 이제 갓 4세가 된 4세마입니다. 그런데 영스카이 워커의 최근 행보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갈수록 나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유있게 갈수록 나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영스카이 워커가 이번에 서승훈인데 4세마로서 이번 경주 6세마들 기존의 강자들을 꺾고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영스카이 워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영스카이 워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복병마 배트 캡틴도 최근 모습이라면 선행으로 버티기 가능성이 있고요. 영광의 퍼스트가 당구장 한 개밖에 안 잡혔는데 직전에 부족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전적 경주시에 글로벌 히트를 이겼던 영광의 퍼스트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기는 3번마 영스카이 워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선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부산의 1800인데요.
6번 어메이징 원, 그다음에 7번 파워타임, 8, 9번 탄탄테러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 3파전으로 팔리죠. 세 마리 중에는 직전 전력상 탄탄테러가 가장 낫습니다. 최근 세 번의 경제 전력상 손경민 기승했지만은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탄탄테러가 1등이다. 가장 낫다. 다음으로는 어메이징 원이 2등, 파워타임은 3위. 좀 약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탄탄테러는 동그라미 2개로 봐주고요. 어메이징 원은 동그라미 하나, 파워타임은 3모. 그죠? 다음으로 뭐 N번이 뭐 외곽의 투혼파이터 뭐 이런 마필들 빅조스 등등 조금씩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가 강호마림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추적관리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추적관리 고배당마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가 원하는 전개를 하고 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고배당 추로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3등급 1200경주인데요. 인기 1등만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혼전으로 팔리죠. 라온 플로렌스와 천마오령이 일단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마리 모두 승군전이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문제가 심각하죠. 왜? 자, 보시면은 1번마 월드 셰넌스 선행, 1번기 지점으로 선행 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 함성은 뭐 선입, 입. 그 다음에 즐거운 상상도 뭐 선입. 자, 천마오령 선행, 예술이야 강선행. 그죠? 그 다음에 리얼딜 뭐 중간 선입. 그 다음에 글로벌 파워 선입. 그 다음에 토마켓 직전 모습이라면 선행이죠. 최근 모습 선행. 라온 플로렌스 선행. 스타트랙 선행. 그러면은 11마리가 뛰는데 6마리가 선행 경합이 예상이 되고 그것도 선입권도 3마리가 또 붙어 있고, 즉 9마리가 선입으로 선두권이 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치열하게 선두 경합이 벌어지고 앞장이 싸그리 죽어버리면서 추입이 가장 좋은 마필이 날아오거나, 그죠? 이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추입이 가장 좋은 마필. 그 다음에 선입에서 최적 전개하는 마필. 선입 최적 전개. 혹은 중위권 최적 전개. 이런 마필들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성공한 마필, 선행마. 이런 조합으로 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승부가 걸린 말만 가고 조건이 안 좋고 어차피 편성상 쉽지 않겠구나. 안 되겠다. 꼬랑지 내리자. 그래서 10번 스타트랙 같은 마필 안 가고, 뭐 리얼딜 같은 경우는 뭐 따라가서 대충 가보지 뭐. 그다음에 승군전인데 선행도 못 가는데 뭐 쉬었다 가지 안 가고,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말만 가면서 그냥 선행선입으로 앞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종합집 빼판이지만은 월드 셰넌스 같은 마필이 선행 가서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입으로 최적 전개하고 기쁨 함성 같은 마필이 고배당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혼전이고 누구도 장담 못하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즉 라온 플로렌스도 직전에 KT점으로 선행 가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가면은 전전 경주에도 천마오령에게 졌었고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추입이 가장 좋은 마필이 누굽니까? 바로 11번 내길의 위너죠. 자, 내길의 위너가 이번에는 우인철을 태워가지고 부중이 4kg가 줄었는데, 내길의 위너가 직전 경주에는 못 올라오고 부진했어요. 그죠? 기쁨 함성과 뛰면서 못 올라오고 부진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마방에서는 부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감량의 운세를 태운 거죠. 그래서 감량기수탄 내길의 위너가 충분히 이번 경주 추입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기쁨 함성이 1번기 기점으로 선입으로 최적 전개를 해준다면 고배당 가능합니다. 또 리얼딜이 직전의 전력이라면 따라가서 역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고배당으로 또 따라가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피 한 마리가 또 있는데 7번 마 글로벌 파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라운 플로렌스도 승군전이라서 9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는 2번마 기쁨 함성, 그 다음에 7번마 글로리 파워, 11번마 내길의 위너,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2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오아시스 레드가 인기 1인 가운데 생각보다 상당히 혼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오아시스 레드가 그동안에 2000m에서는 성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도 2000m 대상 경주 헤럴드 경제배에서 오아시스 레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 레드가 중간 선입권으로 붙어가지고 끈기를 보이면서 2000m에서 나름 선전하고 5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반 경주 가면은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일반 경주로 나왔고요. 보증도 직전보다 5.5가 대폭 늘었죠. 줄었죠. 그래서 오아시스 레드가 능력으로 역시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후차권으로 여러 마리가 혼전으로 팔리는데 가장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2번마 운주가입니다. 자, 운주가의 승군전입니다만은 이미 전전 경주시에 오아시스 레드와 겨뤄서 접전을 벌였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선입으로 여유있게 대차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하고요. 감량 2점도 있고 능력으로 오아시스와 겨룰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운주가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마타, 오늘 이 순간 이런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2번, 9번 한 방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1400m 혼합 선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4마리가 4파전 양상으로 팔리죠.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1번마 서부챔프가 초보면 타고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취입 전개의 변수가 관건입니다. 한편 골드캐쳐는 선행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일단은 2마리가 좀 더 낫습니다. 한편 외곽의 드리마일이나 원더풀 로드는 도전 가능성 정도로 보는 마필들이고요. 배당으로 가장 기대할 마필은 3번마 와일드 삭스입니다. 최근 두 경주는 미흡했습니다만은 지난 1월 11일 날 우승했던 실력이면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지가 기승을 해가지고 나은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와일드 삭스가 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 3마리, 1, 2, 3, 3마리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엘도라도 놀부가 인기 1인 가운데 그야말로 대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입니다. 이유는 최근에 마필들이 입상을 못하고 모조리 부진한 기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엘도라도 놀부도 직전에 부족했죠. 그러나 최근에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왔던 엘도라도 놀부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지로 기수 교체하고 이렇게 인기 1위로 팔리는 거고 엘도라도 놀부가 분명히 능력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엘도라도 놀부가 최근에 취입으로 유승환이가 계속 후미 취입으로 바닥 취입으로 왔지만은 맘먹으면은 선행력도 좋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대상경주에서 15번인가 16번인가 불리함에서도 강력하게 선행까지 경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엘도라도 놀부죠. 즉 엘도라도 놀부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코지 기승인데 아마도 앞선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역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엘도라도 놀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후착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어라서 터질 수가 있는데요. 자, 고배당마 2마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종합집 백판 7번마 마이티 짱입니다. 자, 마이티 짱은 직전 경주 시에 1800m에서 시종 3열 외곽으로 선두 경합 벌이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나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1800을 뛰다가 그리고 순발력으로 이번 경주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별로 없죠. 충분히 순발력으로 선행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마이티 짱이고요. 선행까지 성공한다면 돌 수 있는 마필이 마이티 짱입니다. 이전에 김태희가 타고 여러 번 타봤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김태희가 또 선행 가서 기분 좋게 또 고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한 마리는 11번 마 그레이트 스톰입니다. 자, 이번엔 정우주가 타고 있는데요. 이 그레이트 스톰도 예전에 작년 5월달, 7월달에 정우주가 타고 1400에서 2착, 3착을 됐던 마필이고, 당시의 능력이면 이번 경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그레이트 스톰입니다. 때문에 이 그레이트 스톰도 이번 경주 고배당 가능마다 정우주가 잘 탔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엘도라도 놀부를 능력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지만은 고배당마 마이티 짱이나 그레이트 스톰이 충분히 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복병권 팔리는 마필 중에는 블루레몬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10경주 최종적으로 현장을 잘 살피고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이 되겠고요. 자, 오늘 승부 경주 말씀드리죠. 자, 우선 부산은 2경주, 다시요. 부산 승부는 1경주, 2경주, 6경주. 부산은 1, 2, 6 3개 경주입니다. 1, 2, 6 3개 경주. 1경주는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를 노리는 경주고요. 2경주는 복병마를 축으로 믿고 때리는 승부고, 6경주는 부산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은 5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5, 6, 7, 10, 4개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바로 6경주, 추적관리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5경주는 적중자진 승부가 되겠고, 7경주는 뭐 있죠? 잠시만요. 7경주는 대상경주죠. 대상경주. 서승훈 놓고 보다 배당으로 적중을 다시라고 노리고 있고요. 10경주는 고배당을 기대하고 있는 승부입니다. 자, 해서 승부경주 말씀을 드렸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거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